구독, 좋아요. 한국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와 함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반한국적인 반대한민국적인 법률들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오늘 이 검찰 해체 사법에 대해서 한번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진짜 되게 진짜 저는 좀 마음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하는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니 민주당 진짜 왜 이럽니까?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요범죄수사청이죠. 중수청 그리고 국수위,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4개 법안을 참 이거를 한 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핵심 내용 쭉 좀 살펴보니까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서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국수위로 이관하겠다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도대체 이렇게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예전부터 민주당이 참 검찰에 대한 집착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7월 15일에 이제 만들어진 공수처법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뒤인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는 또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는 무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서서히 빌드업을 해왔죠. 사실 공수처법이 발의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경원 의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옥상옥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옥상옥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첫 단추다 이런 사실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죠. 그런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제 집중화된 검찰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검찰을 해체하는 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수청, 공소청인가요? 공소청입니다. 공소청, 그다음에 국수위, 여기 있군요. 국수위, 또 검찰청 폐지법안까지. 그래서 검찰 해체 사법. 을 이제 발의를 했고 어제 날짜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참 제가 개개의 그 법안에 제한 이유를 봤는데요. 우리 제일 문제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국수위거든요. 근데 국수위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지금 장경태 의원 포함해서 13인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 여기 보면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 중수청, 공소청, 이런 법안에 기생하는 법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원래 법안이라는 것은 명확성과 일반성,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완전한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법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놨던데, 이게 입법의 형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이런 법안을 서둘러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2020년부터 구상해 왔던 검찰 해체의 그 빌드업의 거의 완성이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해체한다.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해체한다. 말은 구실은 좋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하는데 저는 사실 기소와 수사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분리해서 이젠 아예 그냥 무력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앤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겠다는. 그래서 권력형 비리, 예를 들면 조국이나 월성, 원전, 그리고 울산시장 개입인가요? 대장동 이런 거 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통들이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가문 비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 없어지면 특수부도 없어지니까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 못하도록 수사 관제탑을 만들겠다는 거. 국수위는요. 국수위는 11명으로 이루어진 수사 관제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을 없애고 그냥 정치의 도구로서 수사 관제탑을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고요. 저 법을 만드신 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일 텐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왜 이런 많은 국민들로 인해서 봉사하는, 물론 검찰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락시키는 짓을 하는 거는 저는 대대로 박제해서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4명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민영배 의원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진짜 박제를 좀 시켜서 전시를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방금 국가수사위원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의 공안 조직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수사 형태를 이제 띠게 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 공안과 같이 우리의 자유가 검열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체제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걸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 지금 이제 국수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네네. 지금 기존 하고 있던 검찰의 업무를 막 쪼개놨잖아요. 예. 공소청에다가 뭐 공수처에다가 중수청에다가 쪼개 놓는 그런 어떤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참 그렇게 예. 쪼개 놓으면요.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늘 흔히 겪는 일이지만 어떤 민원센터에 전화를 하면 네. 전화가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부서거 예, 예, 아니고 예. 막 토스하고 예, 그런 일 많죠. 근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나 뭐 해양 경찰청이나 아니면 뭐 공수처나 딱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수사 그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책임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책임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수사를 다 쪼개놓으면은 국민들이 자기 사건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아하. 여기저기 다 내 사건이 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오히려 수사는 모여 있는 게 더 낫긴 낫겠군요. 예, 떠넘기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난장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제탑처럼 예. 위에서 보고 통제하고 조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국수위를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국수위에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수사 정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근데 그게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대통령 사실 직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모든 수사 열람 다 볼 수 있고 수사 업무 감찰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고요. 더 가관인 건 법도 바꿉니다. 법을 바꿔요? 네, 입법부가 아닌데? 입법부가 아닌데 법도 마음대로 개정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런 법을 만들어줘서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나 안겨준 건데요. 네, 절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가 없고요. 국무총리 밑에 있는 물론 중수청도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바꾼다는데 전 그것도 참 법을 만들려면은 좀 기존에 있는 법을 좀 고려를 해서 만드시지. 예, 예. 어떻게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행안부 장관 밑으로 넣습니까?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있는 건 경찰뿐만 아니라 중수청을 아예 그 행안부 장관 밑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수사의 전문성을 독립성을 더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는 건데요. 법무장관 밑에 있는 그 어떤 검찰 조직을 쪼개서 그게 무슨 의미가 그거를 중수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행안부 밑에다가 넣는다는 게 어떻게 무슨 논리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건지 전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 이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보니까 지금 아이데이션을 보니까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국수위를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국가수사위원회를 하나 했는데. 네, 국가수사위원회는 뭐 하는 거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이의 신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네네. 안 됐어요. 불기소하면 이제 그 항고하고 재정 신청을 통해서 피해자를 권리를 보호하는 걸 사실 자정작용으로 검찰 내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수만 건인데 그 11명이 되는 국수위가 11명밖에 안 되는군요. 네, 11명이에요. 그것도 비상임이고요. 저 조직 안에 그러니까 수사 업무를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만 건이 되는 이의 신청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그 권한 다툼, 수사 지연, 어허. 책임 회피, 그다음에 공조는 더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자기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뭐 해양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가 공조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그 권한 다툼에 대해서 국수위가 딱 어른으로서 이거를 조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국수위가 거르는 거죠. 지휘를 하고. 왜냐하면 수사 감찰 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중앙정법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 공산당의 조직 그 밑에 중앙정법위원회인가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수위가 하겠다고 하는 거랑 다 똑같이 해요. 직무감찰하고 정보 다 열람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다 보고 반면에 기존 검찰은 못 하잖아요. 지금 그 검사밖에서 기소와 공소권 분리돼가지고. 예. 근데 국수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징계도 할 수 있고 법도 바꿉니다. 이런 아니 그거를 고작 11명이서 한단 말이에요? 11명이서 하고 비상임이고 저 중에는 말씀드렸지만 뭐 법정에 대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예. 형사사건 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법인데 이거는 만약에 그 11명이 할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는 혹시 민주당이나 또 혹은 대통령실에서 야 그거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하명이 내려오면은 그걸 빼버리는 과거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관제탑 역할을 예. 하는 거죠. 예.
오히려 국민들이 제 사건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건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일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국민들이 다 피해 보시는 거예요. 네, 공조 실패하고 책임 회피되고 수사 지연하고 권한 다툼이 있으면은 그 많은 그 생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이거 국수위가 다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까 보니까 그 중수청 위에는 이제 그러면 행안부가 있고 국가수사본부 위에는 이제 경찰청이니까 또 행안부가 있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수처는 어디에 산하인지 제가 공수처는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국무총리 알고 있습니다. 산하인가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없고 도대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명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가 다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 검사 한 사람이 기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 한 사람이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통일된 논리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검사는 기관이고 그 기관에 따라서 기소도 하고 기존에는 수사도 해왔던 것인데 네. 이제 그 이걸 없애고 이걸 다 찢어놓겠다는 거. 사람이 이제 몸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연결돼 있으면은 이걸 다 팔다리 찢어놓고 머리 떼고 막 귀 떼고 코 떼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조정을 국수위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법안입니다.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고 헌법위원회 소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국수위가 형법 관련되어 있는 법을 개정한다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이라는 건요. 누가 만들어도 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입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에 의해서 죄와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지금 국수위가 만든 법이 개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위헌입니다. 국수위 존재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거 위헌 심판 넣어야 되겠는데. 넣어야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일단 이거 검찰 해체법 이거 완전히 공수처패 뭐 100배에 달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검찰이라는 존재를 갖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그런 법이고 이거는 이재명판 문화혁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 막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양심이 있으면은 누구죠? 장경태 의원 누구죠? 김용민인가? 김용민, 장경태, 민영. 양심이 예. 있으면은 폐기하십시오. 어. 이런 법을 만들어서 대체 누구 민생을 어느 나라 의원들입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피해자 권리도 안 되고 피해자 권리 구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만 건이 되는 이의 신청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11명이 되는. 지금 검찰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벅차가지고 하지도 못하는데 즉각 폐기하세요. 즉각 폐기하십시오. 역적이 예.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즉각 폐기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수사를 통제한다고 해서 어떤 비대해진 권력이 수사를 통제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안 받는 거 재판을 정지시킨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심리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 못해요. 같아요. 국수위가 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다 스탑이라고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는 것도 뭐 그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국민으로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일반 검사들이요. 특수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도 많이 수사를 한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4개로 쪼개가지고 막 수사가 공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기소가 되면은 그 어디 가서 피해자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거를 지금 11명에서 투만 건을 처리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는 거죠. 이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민생 관련 있는 법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단지 본인들의 그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즉각 폐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하나의 작은 조직 11명밖에 안 되는 그 조직에다 너무 많은 권한을 몰아준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과연 이런 법안을 갖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참 그 저의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 하나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그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질병관리청, 이거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인 질병관리청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에 참여를 한다. 그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지금 최초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이제 올해랑 작년을 네. 제외하고 10년 동안 이제 서울시청 앞이 퀴어 축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장이 10년 동안 됐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제가 방송에서는 말하기 참 민망한 물건들 뭐 그런 서적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막 전시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갈 때 뭐 신분증을 보고 19세 미만이냐 이런 걸 확인하지 않거든요. 예, 예. 어린아이, 가족 단위 사람들이 서울시청에 무심코 갔다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제 책 읽는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퀴어 문화축제를 그동안 주최해 왔던 제가 알기로는 무지개 행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어허. 예, 그래서 국가기관을 압박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이 근데 질병관리청이 저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간 성 접촉. 동성간 성 접촉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 그거를 정말 보이지도 않게 한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써놓고 그리고 그 통계도 나와 있어요. 예. 10대에서 여성의 에이즈 발병률은 없습니다. 남성은 있어요. 10대 남자 청소년. 그 뭘 말하겠습니까? 연령대를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확대해도 여성의 에이즈 감염자는 한 자릿수예요. 남자들은 세 자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일 거예요. 아마 거기는 CDC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면 그래프로 아예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청이라는 데가 뭐 하는 겁니까?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감염자가 있으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특히나 10대에서 지금 에이즈의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는 다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대가 올라가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교육 조기 성애아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끼리 감염돼도 그게 결국 양성간 성접촉으로 번지게 되면 여성도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감염이 왜 문제되냐면은 이게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태아에도 문제가 돼요. 너무나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저희 갈 게 아니고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간 접촉이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알려야죠. 저기 왜 가 있습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성애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걸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저기 안에 가면 안 되죠. 뭐 바깥에 나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벌이거나 정상 국민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겠죠. 저기 안에 왜 가는지는 아시잖아요. 그 지금 옆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나 호주 대사관 두 나라는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가 오는 거겠죠. 뭐 그걸 뭐 축하하는 의미로요. 근데 그거에 그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에이즈 확산 경로가 동성간 성접촉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저희가 간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일주일 됐는데 온 나라가 미쳐 들어가서 국회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입법권이 국민이 부여한 거를 망각을 해버리고 뭐 국수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입법 권한까지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벌이지 않나.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질병을 갖다 관리하라고 그랬더니만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그 에이즈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에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저렇게 밝히고 있고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좀 답답한, 오늘은 좀 계속 좀 답답한 그런 뉴스들만 여러분께 많이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이렇게 외면하게 되면요, 그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침투해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갖다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건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댓글에서도 KGB님께서 국힘 뭐합니까 그러는데, 국힘 진짜 빨리 원내대표를 뽑든 뭐하든 원내대표 뽑는데 그 며칠이나 걸린다고 지금 그걸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질질 끌고 앉아있고, 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당 해체가 좀 봐야지 좀 정신들을 차리려는지 답답한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김지미 변호사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 심정이 어떤지 시은님께서도 뭐 화병 나서 못 살겠다 막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하여튼 버텨볼 테니까 계속해서 펜앤마이크와 함께 좀 잘 좀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해체 4법,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새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